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도쿄 여행 영상인데요. 제가 가기 전날까지 중간고사였어서 첫 영상의 시작을 중간고사 치기 몇 시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일본 공항에서 셔틀을 타고 호텔에 있는 도쿄 시내까지 이동하는데요. 이날은 진짜 그냥 기분이 마냥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걸려서 도착하기 전까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도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도쿄가 저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냥 약간 서울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아무래도 도쿄는 음료 자판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료를 사 먹고 점심시간이어서 식당을 찾아서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이 시간은 직장인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여가지고 어딜 들어가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너무 고프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카레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른 데도 한번 돌아보고 오자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팔고 있던 이 타코야끼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사실 밥도 먹고 이것까지 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카레랑 조금 다른 점은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스만 있는 느낌? 그리고 돈가스 카레였다 보니까 돈가스만 이렇게 한 덩이 얹어주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나왔던 야채도 맛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먹고 나서 일본 하면 역시 빠질 수 없는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갔는데 정말 다양한 음료들이랑 간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본어를 막 잘하진 않아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내려놨었고 또 일본 편의점에는 푸딩이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날은 이렇게 귀여운 머그컵이랑 푸딩이랑 같이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한 10,000원 정도였는데 구경하다가 옆에 있는 이제 푸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여행지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국에서부터 가고 싶었던 곳인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영상으로 뭘 샀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아사쿠사? 저도 처음 가봤는데 여기가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또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구경하고 볼거리가 진짜 많았어요. 또 저희 남편은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관광지를 좀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절 입구 바로 직전의 거리인데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 문만 통과하면은 이제 아사쿠사 그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점이 굉장히 많긴 해도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그냥 걸으면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자마자 이렇게 연기 같은 걸 쐬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게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사쿠사를 둘러보고 저희는 저녁쯤에 차테이라는 카페를 갔거든요. 여기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고요. 저희도 여기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돼서 갔던 곳인데 정말 분위기가 앤틱하고 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카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는 저 커피가 거의 시그니처급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커피인데 맛은 좀 스타벅스의 돌체라떼랑 비슷한 느낌의 커피였고요. 근데 돌체라떼보다는 저 위에 있는 커피가 약간 콜드브루처럼 부드럽고 좀 맛있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실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먹는 걸 잘 못 먹는데 이날 먹었던 여기 이 커피는 정말 좀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쯤에 가니까 좀 시그니처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 케이크는 다 떨어지고 없었고 치즈케이크만 남아있었는데 그 치즈케이크도 굉장히 맛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커피를 한 잔씩 시켜서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문하는 손님에 따라서 컵의 색깔과 디자인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직접 그렇게 골라서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시킨 컵은 커피는 저렇게 푸른 계열의 커피잔에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경을 찍으려고 이렇게 찍었는데 저도 사실 이 횡단보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잘 없으니까 또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도 여기서 저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정말 일본스러운 풍경 그대로를 담아왔습니다. 아직 초저녁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았고 네, 저희의 다음 52층으로 장소는 타워였습니다. 여기 근데 사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장에 2,000엔이에요. 여기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저희 남편이 가자고 했던 곳이고 저는 그저 따라다니면서 예쁜 야경을 구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저렇게 도쿄타워를 이렇게 야경으로 보실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고 야경이 너무 잘 보여서 사진도 잘 나오더라고요. 다만 전날이 그래도 사람이 좀 적은 편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은 조금 사진 찍는 거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간 날은 이제 다른 관광객분들이 이제 계속 선점해서 좀 오래 찍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림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이라서 원하는 만큼 구경하고 찍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니까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첫날 묵었던 호텔이 도미인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저녁에 이렇게 야식을 주거든요. 근데 저게 쇼유 라멘이라고 해서 간장 베이스로 맛을 낸 라면인데 야식으로 저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11시까지라서 그 이후에는 늦으면 먹기는 힘듭니다. 되게 깔끔하고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그릇 금방 다 먹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밤에 이렇게 하루 동안 뭘 샀는지 영상으로 찍으려고 찍어놨는데 사실 지금 제 뒤에 안 보이지만 저희 남편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큰 소리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음성을 녹음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됐고 또 이제 제가 찍은 영상들이 다 그냥 특색 있게 찍은 영상이 사실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성이 들어가야 조금 설명이 되겠다 해서 이번 영상은 음성을 녹음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갔다고 했던 그 코하나라는 수혜 용품점에서 샀던 것들인데 보시면 그냥 실 끼우개이긴 하지만 이게 일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장인들의 그 물건들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 수혜 용품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때 제가 갔을 때는 저 다이마루가 시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팔고 있었고요. 여기는 저 손에 들려있는 작은 가위를 콩가위라고 하는데
저 제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크기는 저렇게 작아도 절삭력이 굉장히 좋고 저 세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도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저 작은 가방도 약간 캔버스 재질의 빳빳한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작은 손가방인데 바느질에 필요한 작은 도구들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귀여워서 사왔고 바늘도 하나 샀고 네,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구매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데 저게 바로 가위인데요. 옷을 만들거나 재봉을 하는 분들한테는 가위가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위는 그런 건데 사실 저런 수행용 가위는 일단 절삭력도 좋긴 하지만 천을 자르는 종이는 천만 잘라야 하거든요. 혹여라도 뭐 가위나 다른 걸 자르게 되면 바로 저 날에 손상이 가서 천을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가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까다롭고 또 비싼 가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 가위는 아마 한 13만원에서 15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둘째 날에는 니폴이라는 곳의 원단 시장을 가게 됐어요. 니폴이 원단 시장은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 원단 시장 같은 곳인데 아무래도 일본 특유의 캐릭터 원단을 많이 구경할 수도 있고 살 수 있어서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원단 구경하기 전에 일본에 갈 때마다 남편이랑 가게 되는 모스버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니포리에서 원단을 구경하고 구매했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일본에 가서 원단을 구매하실 분들이 보실 줄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처음 가시게 된다면 저도 이날 처음 갔던 거라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국이랑 다르게 저기 영상에 보이는 카트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원단을 담아서 그 자를 수 있는 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커팅 다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직원분한테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 자른 원단을 다시 가지고 또다시 계산대로 가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도 좀 헤맸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구경하고 또 담아와서 이제 잘라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방문한 매장은 체크 앤 스트라이프라는 매장이었고요. 여기서는 시장은 아니라서 원단이랑 아니면 다이 키트 그리고 완제품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에요. 그리고 외국 분들도 종종 보여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일본 원단 브랜드 중에 원래는 영국 브랜드긴 한데 일본에서도 제작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그 산리오 캐릭터랑 협업해서 나오는 프린팅 원단도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원단이 너무 궁금하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면은 리버티 원단을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가게 됐고 꽤나 마니아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 리버티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밖을 나와서 둘러보니까 바로 옆 건물에 이제 워크룸이라고 해서 여기도 체크 앤 스트라이프 매장에 연계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재봉으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본을 산다면 저런 데를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은 둘째 날 저녁이고요. 도미 고덴마초에서도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만약에 다시 일본을 간다면 도미인에서도 묵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체크앤 스트라이프에서 샀던 도시락 만들기 키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샀던 원단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누피 그림이 그려진 리버티 방수 원단인데요. 저걸로는 제가 가방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책갈피나 아니면은 책 커버를 만들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남은 원단으로는 책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그날 체크앤 스트라이프 매장에서 물건을 되게 많이 사서 한 2만엔 이상을 쓴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 매장 직원분들께서 서비스 패턴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저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많이 챙겨주셨고, 제가 워낙 많이 사서 가니까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한복 전공을 하고 또 양장이나 뭐 이런 걸 만든다라고 설명해드리고 뭐 그런 작은 대화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지인께 가려고 지하철역을 갔는데 이날 일본 초등학생들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똑같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막 뛰어다니고 또 단호하게 한 줄로 서라고 하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요거는 지하철 안에 있던 서점에서 사왔던 책이고, 거기서도 리버티 원단을 봤는데 이렇게 원단을 책 커버로 만든 스캐뉼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또 원단 매장인데 여기는 유자와야라고 한국으로 치면 소잉 팩토리랑 비슷한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여기서도 리버티 원단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체크앤 스트라이프에서 못 봤던 퀼팅 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퀼팅 원단도 몇 개 사오고 이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리버티 원단이 3,300엔이었는데 이게 환산을 하면은 한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마당. 너무 비싸서 알아보니까 여기 회원가입을 500엔 주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500엔 주고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좀 할인된 가격으로 리버티 원단을 몇 개 사왔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도쿄 여행 일정을 촬영한 영상들인데 사실 셋째 날, 넷째 날은 지인분이랑 같이 여행한다고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